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남북관계가 3년째 중단 상태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밖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북관계가 재개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남북관계가 재개되었을 때 지방 정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나 기구들을 마련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성택 박사님 발제에 보충하는 의미에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올해로 지방자치가 30년을 맞는데 국내 문제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의 주체로, 법적 주체로 명시된 것이 20년 12월인데 이것은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의 일입니다. 거꾸로 돌이켜보면 30년 동안 지방정부는 주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도 지방 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남북 통일 분야에서도 지방 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남북 교류 협력의 확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남북 교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속성이라는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63쪽입니다. 제가 마지막 토론자인데 저 경기도 일정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토론을 하게 되어서 제 토론문이 63쪽에 있습니다. 우선 이제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것이 발족되어서 오늘 2시에 이제 1차 총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국 광역 기초해서 61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사실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것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사업 기획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북한 측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을 해서 그들과 어떤 합의를 이루어서 합의서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가 전부 자기 책임입니다. 이것을 통일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서 가지고 오면은 승인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 가서 배워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사실상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순환근무제 3년 이상 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어디 가서 북한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합의서까지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은 참 지방정부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막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정부 간에서는 경기도나 강원도처럼 한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고, 전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곳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지방정부의 법적 주체로서의 법률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를 경기도가 주도해서 이제 발족을 했고, 이제 오늘 1차 총회를 갖고 앞으로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5쪽을 보시면 이제 교류협력법 개정을 계속 건의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교류협력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에 지방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명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인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자체가 북한의 물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또한 또 지자체가 대북 인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이것은 또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관에서 뭐 의자 하나를 사도 이것이 자산으로 공유재산으로 되어서 기록이 되고 또 5년간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누굴 줄 수는 없습니다. 폐기해야 되지요. 그러면은 과연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돌하는데 어떻게 대북 인도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통일부에도 건의를 했고 또 경기도 의회에 또 염정현 의원 그 남북 특위에도 건의를 했었고 여러 이제 많이 건의를 했는데 그 다행히도 이제 김경엽 의원께서 이 건의를 받아들이셔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요 개정 내용이 저희가 계속 건의했던 대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교역 및 협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물품을 북한에 양효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개정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 정부가 그 대북 인도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것 물품 반출 승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을 해서 물품을 구매했으면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만 대북 인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권한은 지금 통일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남북 통일 분야에서의 지방 분권은 이 부분에서는 미흡합니다. 그 경기도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지방 정부도 통일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만 물품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 중앙 정부와 같은 경우는 뭐 국제 정세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국내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그 다른 사유와 독립되어서 인도적인 원칙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광역 자치단체장이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통일부에서 위임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법률 개정안인데 이것들도 지금 이제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상당한 뭐 반대 난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난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그 승인 권한을 사실은 지방 정부에 일부 위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그 외교 통일 분야에서의 중앙 집권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또 그 강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한 반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그 저희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남북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지원 속에서도 어떠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가 반출권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만 해주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지방 정부는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얼마나 많은 지방 정부가 있습니까? 인도 지원은 뭐 끊기지 않고 어떠한 정치 상황에서도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률 개정안도 경기도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고 이제 그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세 가지 활동을 소개드리는 것으로 좀 그 경기도가 하고 있는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대한 그 지금 업무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